토트넘의 아레나에서는 케인의 부재와 함께 새로운 슛 난사의 주인공 매디슨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셰필드와의 대결에서도 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노마크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그와 그의 동료들로 인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첼시와 맨유 두 강호는 현재 빠르게 순위를 떨어뜨리며 시즌 초반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은 공격수들의 슛 난사가 오히려 팀의 해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 속에서도 매디슨의 활약은 확실히 돋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들은 공격수의 본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슛을 해야 골이 생긴다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며 팀의 패배와 개별 선수의 슛 난사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풋볼 매거진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매디슨과 클로셉스키의 슛 난사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략적 변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디슨의 활약을 알리는 영국 현지 매체의 극찬을 인용하며 그의 잠재력을 믿는다. 반면 다른 이들은 손흥민과의 시너지와 팀워크를 강조하며 더 팀 지향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의 전략과 선택이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디슨, 손흥민 그리고 팀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구장에 퍼져있는 응원의 환호, 선수들의 땀방울과 그 곁을 둘러싼 논란. 그 중심에는 매디슨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매디슨의 빛나는 활약이 토트넘의 상승세의 주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2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확실히 팀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케인과 비슷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손흥민. 그의 결정적 추천수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팀 성적이 떨어진 건 아직도 팬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매디슨의 현재 활약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의 득점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부각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축구계에서의 큰 화두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팬들의 실망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득점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토트넘의 위기가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는데 그 예측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빅4를 상대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득점 랭킹 1위의 슈투트가르트 선수, 세로의 활약은 그 팀의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매디슨의 슛 난사와 손흥민의 득점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성공은 단순히 한 두 선수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체 팀의 균형 잡힌 플레이와 전략 그리고 감독의 리더십이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을의 바람이 차가워질 때쯤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 리그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꼴찌 그룹에 가까운 16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리그 4라운드까지 4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넨이나 도르트문트와 같은 강팀과의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슈투트가르트의 진정한 위력은 어디까지일까? 마찬가지로 토트넘도 리그 5라운드까지 맨유와의 단 한 경기만을 치렀습니다. 강팀과의 대결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성적만으로 팀의 진정한 위력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팀을 만날 때 그들의 진짜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축구에서 슈팅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 결정력은 선수의 능력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됩니다. 매디슨과 손흥민, 이 두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꽤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매디슨은 17번의 슈팅으로 2골을, 손흥민은 13번의 슈팅으로 3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뛰어난 골 결정력입니다. 그의 골 결정력은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지난 시즌에도 돋보였습니다. 약 21%의 높은 결정력을 자랑했으며 이는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이렇게 높은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강팀을 상대로도 손흥민이 팀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팬들은 매디슨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나 다른 성적에 집중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숫자로도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게임의 깊은 이해와 선수들의 능력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눈부신 골감각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저해하는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슛을 무작정 날리는 선수들에게 당장 대처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 클로스프스키의 최근 활약이나 그 부재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진을 해결하고자 팀은 브레넌 존스를 영입하였는데 그의 활약이 어떠할지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연결되지 않는 패스, 그리고 무분별한 슛 난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선수들에게는 벤치 행이 예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키 살리송의 상승세와 메디슨의 포지션에 대한 독점적인 인식도 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어떠한 활약을 보여도 손흥민과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볼 때 그의 활약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골감각과 뛰어난 기록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팀 전체의 전략과 동료 선수들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팀의 승리를 위해선 하나의 팀으로서의 활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치 위의 숫자는 믿을 만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의 능력은 그들의 최근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리그 3라운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두 선수 모두 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이 메디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은 여러 경기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노슬수의 부상 후 복귀가 눈앞에 다가오고 손흥민과의 환상의 호흡이 기대된다면 메디슨은 주전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의 태도는 다소 편향된 듯 보입니다. 케인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스타로 메디슨을 선발한 것일까요? 메디슨의 슛 난사나 그의 결정력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짜 의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팀의 주장으로 선임한 것만 봐도 그의 향후 전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에 있어 이기적이며 팀에 해를 끼치는 선수에게는 무자비하게 벤치를 예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의 행동은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